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말을 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며 쌓이는 경험과 지혜는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자칫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삼가야 할 5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5가지 말을 피하면 더 긍정적이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말이 특히 공감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들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알게 된 것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흔히들 내가 다 알아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모른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새로운 건강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요즘 시작한 운동이 정말 좋더라고 라고 열심히 이야기한다고 해볼까요? 이럴 때 나도 예전에 해봤어. 별로야라는 식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이런 말은 대화를 갑자기 차갑게 만들고 상대방의 경험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런 운동도 있구나. 나는 해본 적이 없네. 어떤 점이 좋아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또 다른 예로 손주가 할아버지, 나 요즘 태권도를 배우고 있어요 라며 활기차게 말할 때를 상상해 봅시다. 할아버지가 나도 어릴 때 해봤는데 별로였어라고 말하면 손주의 의욕은 단번에 꺾일 겁니다. 반대로 정말 잘했구나. 어떤 기술을 배우고 있니? 라고 물어봐 주면 손주는 자랑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화를 이어가면 사람들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다 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배우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성취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내가 예전에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될수록 대화는 종종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는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손주가 나중에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 할머니가 나도 예전에 그랬지. 그때는 이렇게 저렇게 했어라고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면 손주는 흥미를 잃고 대화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 멋지다. 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라고 물어봐 준다면 손주는 자신의 꿈에 대해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는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라며 예전 이야기를 장황하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친구들은 그저 듣기만 하다가 대화가 딱딱해지거나 혹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며 상대방의 현재를 물어보면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합니다. 상대방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라며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더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대화가 더 활기차게 이어지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조언을 주고 싶어지곤 합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조언을 건네기 쉽죠. 하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것이 때로는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가 내가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라며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너라면 회사를 옮기겠어라는 식의 조언보다는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구는 스스로 답을 고민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청을 통해 상대방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있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비슷합니다. 자녀가 진로에 대해 고민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때 내가 너라면 이걸 할 거야라고 단정 짓는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자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상대가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격려하는 태도는 인간관계를 더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내 조언보다 상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예측을 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넌 안 될 거야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은 때로는 더 큰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나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라며 꿈을 이야기할 때 너는 그걸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정말 대단하다 라고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한마디는 손주에게 큰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할머니와 손주 사이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너무 어려울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정말 대단하네.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알려줘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우리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 가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라는 말을 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내세우기보다는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자신의 노고를 강조하는 대신 너희가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희생을 강조하는 대신 자녀와 손주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이야기하면 가족 사이의 정이 더욱 깊어지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드러내기보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의 말을 전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가 보세요. 너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 나도 힘이 나라며 격려의 말을 전하면 상대방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희생을 내세우기보다는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말 한마디는 인간관계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말, 잘 기억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쌓이는 경험과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관계의 깊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5가지를 피하면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 보세요. 특히 여러분에게 공감되는 말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